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 벌써 10주 차가 됐습니다. 학기 이제 3분의 1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유치학과 남은 6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퀴즈는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전에는 채점을 완료를 해서 여러분께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또 채점하고 나서 또 그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조교를 통해서 어,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내용들 중에 레이놀즈 이동 정리 그리고 디퍼런셜 이퀘이션 폼으로 우리 표현했던 이퀘이션들이 있었습니다. 레이놀즈 이동 정리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은 레이놀즈 이동 정리에는 이제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을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일반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물성의 변화량은 컨트롤 볼륨 내에서의 밀도 곱하기 단위 질량당 얘는 단위 질량당 그 물성이고요. 이제 인텐시브 프로퍼티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컨트롤 볼륨 전체를 적분하고 또 컨트롤 볼륨을 빠져나가는 이제 그 물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줄 텐데 컨트롤 볼륨을 둘러싼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 밀도 곱하기 그 물성하고 그다음에 속도랑 그다음에 컨트롤 볼륨을 둘러싼 면적에 대한 내적으로 우리가 적분을 하면은 이제 이게 일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게 대문자 B는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에 해당되고 그리고 소문자 B는 그 물성을 단위 질량으로 나눈 값. 그래서 얘는 인텐시브 프로퍼티다. 이제 세 가지 형이 있었는데 이제 뭐 처음에 있던 형은 매스 컨저베이션. 매스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을 이제 레이놀즈 이동 정리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 대문자 B는 질량 m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소문자 B는 질량분의 질량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에 각각을 이제 여기 대문자 B, 소문자 B, 소문자 B 해당되는 부분에 저희가 이 값과 이제 이 값을 넣어주면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시스템 내에서의 이제 그 질량 변화는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식에서 좌변은 항상 0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제 그 컨트롤 볼륨을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어, 넷 아웃이 플러스고요. 그넷 이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식은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비해서는 대문자 b가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고요.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 그러면 소문자 b는 이제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왼쪽은 이제 운동량을 넣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 운동량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미분량이니까 그것은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힘의 합력과 같더라. 그렇죠? 이 힘의 합력은 뭐가 같냐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컨트롤 서비스를 빠져나가는 O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0으로 넣습니다. 왜냐면은 스테디 스테이시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0으로 두고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시스템으로 작용되는 이 힘은
그 컨트롤 서페이스로 빠져나가는 이 운동량으로부터 계산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 때는 그 제설차에 작동하는 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제설차가 가해주는 힘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고, 퀴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비행기의 추력을 계산하는데 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형태가 이제 에너지인데요. 에너지 컨저베이션에서는 이제 시스템에 이제 가해지는 에너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량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net in.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전체 열량,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이제 일로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워크에 의해서 주는 net in. 얘는 뭐와 같냐면은 소문자 E, 이제 소문자 E로 표현되는 이제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있는데요. 여기 잠깐 여기 에너지 이케이션에서는 대문자 B가 뭐가 되냐면은 에너지가 될 거고, 소문자 B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인 소문자 E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그 연력학 제일 법칙에 의해서 연력학 제일 법칙에 의해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식의 왼쪽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열량과 그리고 이제 일로밖에 못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열과 일의 합. 어, 열량과 그러니까 들어오는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열량과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일의 합. 이제 그게 이제 식의 좌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부분을 작성을 하면은 컨트롤 볼륨 내에서의 로 곱하기 E 곱하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적분하고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를 빠져나가는 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했었던 거고, 여기에 조금만 더 이제 식을 간단히 보자면은, 특히 에너지 이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을 더 단순화시키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어, 0이 됩니다.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디 스테이시 아닌 경우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까지 했던 풀었던 문제들은 다 스테디 스테이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0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 소문자 E 해당되는 거, 다리 질량과 에너지인데, 자, 이 에너지가 이제 가질 수 있는 형태가 크게 세 가지 형태, 네 가지 형태가 있었죠.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내부 에너지, 그리고 압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속도가 가진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이거는 그 온도와 같은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압력이 주는 에너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되더라. 이제 에너지 이케이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이걸 식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익스텐디드 베르놀리 이케이션을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었고, 우리가 여러 세 가지 형태의 식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의 세 가지 이게 있었는데, 에너지 형태를 이제 1번, 2번, 3번 형태로 쓸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3번 형태를 이제 많이 썼으니까 3번 형태를 보면요. P1분의 어, specific weight, 그다음에 EG 플러스 Z1 플러스 펌프 헤드. 그러니까 그 펌프가 주는 파워를 이제 그 높이의 차원의 헤드로 표현한 게 이제 그 헤드 펌프가 되는 거고, 헤드 펌프는 뭐가 같냐면은 이제 여기 1은 이제 그 어떤 그 어, 이제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는 이제 유체의 가진 에너지고, 얘는 이제 9시더라. 1번은 들어오는 거고, 이는 그걸 나가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가는 거는 나가는 유체의 에너지, 그리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이제 터빈이 이제 자, 이거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유체로 이제 유체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체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로스가 있는데 로스는 HL,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헤드 로스로 표현하더라. 어, 만약에 이제 그 헤드 로스가 0보다 크다고 하면은 플루이드가 어, 이제 점도가 0이 아닌 걸 고르는 거죠. 점도가 0이 아니라서 이제 마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는 대부분이 이제 마찰이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풀었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소방차에서 이제 발사되는 물의 높이를 제공하기 위한 뭐 소방차의 펌프의 어, 그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그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헤드 펌프를 계산했다고 하면은 헤드 펌프는 이제 차원이 이제 길이라서 피트나 혹은 이제 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펌프의 파워, 그러니까 펌프가 얼마나 일률이 좋은지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 여기서는 유체의 스페시픽 웨이트 곱하기 유량 곱하기 그다음에 이 펌프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H 어, 터빈 같은 경우에도 파워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이제 SI 단위기에서는 이제 와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 그 영국 단위기에서는 피트 파운드분의 세컨이 되고 혹은 이제 그 SI 단위기에서는 와트 이렇게 됩니다. 그죠? 와트가 1뉴턴 곱하기 미터 나누기 세컨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파워를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와트도 쓰고 그리고 피트 파운드 퍼 세컨드 쓰긴 하지만 또 어떤 걸 쓰냐면요. 우리가 홀스 파워도 사용합니다. 홀스 파워. 그래서 1 홀스 파워가 얼마인지 보시면은 그때 제가 변환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변환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얘도 다리가 같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사용해야 될 시기 매스 컨저베이션이냐, 모멘트 컨저베이션이냐, 아니면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따라서 사실은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힘이다, 힘에 관련된 거다 하면은 모멘트 컨저베이션 쓰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일률, 어, 뭐 들어가는 로스, 에너지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 있게 쓰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 쓰나 아니면 에너지 컨저베이션 쓰나 사실은 이제 매스 컨저베이션이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스 컨저베이션을 이용하면 이제 하나의 방정식이 하나 더 나오는 거니까 우리 조건이 하나 부족한 경우에 이제 매스 컨저베이션까지 사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번에 있는 식만 쓰거나 3번에 있는 만 쓰거나 혹은 이제 2번과 1번을 같이 쓰거나 혹은 3번과 1번을 같이 쓰는 문제들이 중간고사에는 많았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패드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네. 자, 이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방금 같이 했던 거를 이제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 폼으로 나타낸 매스 컨저베이션과 그 다음에 모멘트 컨저베이션 했습니다. 유도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멘텀 함은 이제 조금 식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라고 하면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미분 형태의 매스 컨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도를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매스 컨저베이션 이건 이제 컨티뉴이티 기준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그 유체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뭐가 같으냐면은 마이너스 발산
밀도 곱하기 속도한 것 같더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밀도가 상수라고 하면 일정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즉 어, incompressible fluid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른 밀도의 변화는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상수기 때문에 상수는 이 앞으로 미분값 앞으로 빼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 이렇게 됩니다. 상수기 때문에 마치 우리 미분할 때 뭐 저기 미분할 때 d f dx인데 근데 만약에 d 하고 여기에다 상수 c 곱하기 f 의 dx라고 하면은 얘는 c는 앞으로 빼가지고 이거 같다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거 같이 이제 그 임비스코시드라고 컴프레시블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빡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식 정리하면은 0은 마이너스 델타 이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양변에 이제 로를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항상 만족해야 되는 식인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인컴플시브인 경우네. 그러니까 위의 식이 또 일반적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속도장, 벨로시티 필드를 뒀을 때 우리가 이것이 과연 그 실제로 그 가능한 벨로시티 필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발산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든가 다이버전트를 했을 때 값이 0이 되는가를 바탕으로 두 번째 이제 나 이제 운동량 보통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 폼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다른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그 유명한 나비의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입니다. 내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체역학을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유체역을 좀 잘 안다라고 하면 이제 나비의 스톡스를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말씀을 한다고 했으니까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 자체는 이제 그 세컨 오더의 논리니어한 편비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죠? 세컨 오더의 논리니어한 편비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또 식이 좀 간단해져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도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X, Y, Z축 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X축에 대해서만 우리가 식을 유도를 해가지고 간단하게만 만들고 나서 이게 Y에도 있고 Z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를 한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일반화된 그 이제 미분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유도를 하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반드시 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도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식 형태를 보면은 이제 그 밀도 곱하기 이제 전체 그 속도의 이제 전미분형입니다. 토탈 여기가 이제 토탈 데리버티브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을 대문자 D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거랑 같은 말로 저 썼습니다. 자, 여기 얘는 뭐와 같냐면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로컬 엑셀러레이션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컨벡티브 엑셀러레이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봤던 게 로컬 엑셀러레이션은 이것 같고 플러스 어 그다음에 컨벡티브 엑셀러레이션은 이렇게 같습니다. 자, 이거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나블라라고도 하는데 이제 나블라 얘는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같냐면은 것 같습니다. 그냥 벡터예요, 벡터. 그리고 이제 속도 v는 x축 방향은 u고 여기 y축은 v고 그다음에 z축은 w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u는 이제 스칼라가 되겠죠. 스칼라가 됩니다. 아까 위에 있는 내부 에너지에서 표현하는 이 u랑 이 아래에 있는 u는 다른 u입니다. 여기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속도. 그러니까 속도의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u다. 네, 다른 u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같냐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앞에 있는 거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마지막에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될 것 같고. 자, 다시 할게요. 속도는 U, V, W인데 여기에 내적 파셜, 파셜 Z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나 본데 순서를 이제 바꿔주지 마세요. 순서를 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U 곱하기 파셜, 파셜 X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V 곱하기 파셜, 파셜 Y가 될 거고 그다음에 W 곱하기 파셜, 파셜 Z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여기에다가 그 하고 다시 얘를 붙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위에 있는 이 여기서 이제 얘를 이거는 이제 내적이 아니고 그냥 곱하는 거예요. 여기 V니까 다시 이 V는 뭐가 같냐면은 어, U, V, W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달리 표현하면 이제 이거는 이거만큼이 스칼라고 이 뒤에는 벡터기 때문에 여기에 곱해져지고 여기 곱해져지고 여기다 그대로 곱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분은 U 플러스 V U W U 첫 번째 벡터 성분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벡터 성분은 이제 V니까 V에 가깝게 다 들어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U V X 플러스 V V Y 플러스 W B Z가 될 거고 마지막 성분은 이제 U W X 플러스 V W Y 플러스 W W Z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벡터의 성분은 음, 얘고 두 번째 벡터 성분은 얘고 세 번째 벡터 성분은 얘인 값이 되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부분은 이 부분만 저희가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식을 x축 방향에 대해서만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지금은 이제 이 식 자체가 x축, y축, z축에 대해서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힘의 에너지요. 힘의 크게 이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디에 작용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표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델타 P 마이너스 프레셔의 그레디언트 플러스 중력 어, 플러스 뮤 이제 얘가 뭐죠? 어, 라플라시안 또의 라플라시안 쓴것 같더라. 그 라플라시안이 뭐냐면요. 라플라시안은 얘는 뭐냐면은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나블라 똑같은데 나블라를 이렇게 한 것 같다. 예, 그죠? 나블라를 두 번 한 것 같다. 아, 그래서 예. 뭐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뭐 일반 수학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공학 수업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야지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라플라시안에 보면 첫 번째 그레디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발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에다가 벡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텐서가 되는데 여러분이 텐서라는 개념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한번 내가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GPT든 제미나이든 한번 물어보면은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여러분 어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시험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직원한테는 단것 같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중간고사까지 했던 전체 내용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기말고사 기말고사는 뭐 앞에 저기 그 디퍼런셜 폼부터 기말고사긴 한데 기말고사 범위 이제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녹화된 강의를 보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 그 질문을 뭐 GPT한테 물어봐도 좋은데요. GPT 말고 혹시나 또 사람의 또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조교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조교가 굉장히 또 잘 알려주니까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를 내지 않을 건데 그 이유는 뭐 퀴즈 보느라 여러분 고생 많았으니까 이번에 숙제는 이번 주는 내지 않고 다만 다음 주에 다시 숙제가 나갈 것 같아요. 어, 책의 챕터 8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챕터 8에 되는 건데 이제 어, 비스코스 플로우 인 파이프 관내 유동인데 이제 그 마찰이 있는 경우 우리가 위에서 에너지 이퀘이션 할 때는 뭐 HL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방금 우리가 유도했던 그 나비엑 스톡스 이퀘이션을 보면은 이제 이거를 정확히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좀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 레이놀즈 넘버라는 걸 정의를 해볼게요. 또 레이놀즈라는 그 사람 이름이 레이놀드하고 S까지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아니라 이게 어퍼스토피 해가지고 레이놀드의 번호가 아니라 그냥 레이놀드하고 S 붙는 것까지가 사람 이름이니까 레이놀즈하고 그 다음에 넘버가 됩니다. 레이놀즈 넘버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레이놀즈 넘버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무차원 디멘전리스 넘버다. 무차원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놀즈 넘버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레이놀즈 넘버를 이제 R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뭐라고 정의되냐면은 밀도 곱하기 어, 속도 곱하기 그다음에 그 파이프의 직경 분의 U가 됩니다. 무차원 값이고요. 그리고 벡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거를
속도가 아니라 이건 이제 그 파이프 내에서의 평균 유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유속. 평균 유속. 평균 유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뭐 평균 유속 곱하기 직경 분의 뮤 나누기 로 이게 로를 이제 밀도를 이제 분모로 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전에 뭐라고 이거 했었었냐면 이거를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라고 했고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는 우리가 그리스 문자의 누로 표현했어요. 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다시 표현하냐면은 누 V가 아니에요. 누예요. 누 분의 평균 속도 곱하기 평균 속도 V 곱하기 반지름 파이프의 반지름과 파이프의 직경 파이프의 직경 D는 파이프의 직경입니다. 실제 이게 무차원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로는 음, 질량분의 자 이거 단위를 넣어서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SI 단위에서 이제 로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시 되고요. 그다음에 속도 V는 미터분의 세컨 그리고 D 파이프의 직경은 미터가 됩니다. 그분의 뮤인데 뮤의 이 차원이 뭐였냐면요. 뮤의 차원은 파스칼 세컨 같았습니다. 파스칼 세컨.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파스칼 세컨은 또 이제 파스칼 세컨을 이제 풀어줄게. 다시 풀어보면은 얘는 뭐가 같냐면은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또 이 뉴턴은 또 뭐가 같냐면은 뉴턴은 F는 m이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같더라. 네, 다시 이거를 F는 m이니까 질량 곱하기 미터 퍼 세컨 제곱 같더라. 음, 헷갈리긴 하는데 미터를 없애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아래 남아 있는 유닛을 보면은 킬로그램, 분자에는 킬로그램 있고 분모에는 미터랑 세컨만 남습니다. 네, 이렇게 남죠. 남아서 이제 남아 있는 얘네들, 예를 들어 킬로그램은 없애주고요. 미터가 하나, 두 개 있었으니까 얘도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분모에 있는 세컨을 얘로 없애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분자에 있는 얘도 없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없어지는 거죠. 레이놀즈는 차원이 없는 값이다. 무차원의 값이다. 이 레이놀즈 넘버가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 레이놀즈 넘버가 무차원의 값이니까 파이프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속도에 영향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무차원화된 값이니까 얘가 이제 210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유체 유동이 어 라미나랍니다. 이게 측류 유동이랑 측류 유동. 그리고 만약에 이 레이놀즈 넘버가 4000이 넘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유동은 어, 난리 유동이다. 터뷸런트.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2100과 이제 4000 사이에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정확히 난류도 아니고 정확히 측류 유동도 아닌 약간 좀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크리티컬
region이라고 합니다. where we don't 어, 음,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측류 유동과 난리 유동은 제가 다음에 또 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그 제사 지내면은 혹은 이제 그 향초 같은 거 보시면 향초 여러분 피워보셨 향초 같은 거 이제 피우시면요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보면은 향초가 위에 있으면은 이뭐 이런 어디 꽂혀 있죠 이런데 이런 꽂혀 있어가지고 향초가 있는데 향초 혹은 이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 학교에 너무 흡연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긴 한데 이제 흡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향초나 이제 흡연 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연기를 봤을 때는 연기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직, 어 직진해서 이렇게 오르는 이렇게 층 그 연기가 이게 오르다가 이제 멀어지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흩어집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걸 하시죠. 네.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담배 같은 것도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후 불면 앞부분에는 이렇게 직진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는 이제 그 굉장히 랜덤하게 이렇게 보면은 랜덤하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라미나 플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타블레트다. 그 고속도로 이런 데 예시를 많이 드는데 고속도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차선을 안 바꾸고 그냥 자기 차선을 유지하면서 이제만 가면은 그러면 이제 차들이 1차선에 있는 차들이랑 2차선에 있는 차들이랑 3차선에 있는 차들이 각각이 이제 일종의 층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일종의 그 라미나 플로어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자기가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이제 막 차선을 바꾸는 차들이 있어요. 차들이 이제 차선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이제 정체가 시작이 되고 이제 막 엄청 복잡해지는데 이제 차선을 막 바꾸면서 가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터뷸런트 플로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나아가서 이제 그 레인로즈 넘버를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플로우 레이시 평균 속도 곱하기 면적과 같으니까 약간 말씀드렸던 레인로즈 넘버는 죄송합니다. 이거를 로 V D 분의 뮤인데 이거를 이제 그 플로우 레이스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면은 그리고 A는 파이프가 이제 원형인 이런 원형 파이프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 D라고 하면은 파이프의 이 직경을 나타냅니다. 직경. 이 파이프의 직경이 D입니다. D.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 넣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4Q 분의 4, 5Q 분의 U 파이 U D가 되고요. 이때 이 로랑 Q를 합치게 되면은 얘는 또 매스 플로우이기 때문에 4M 도트 분의 파이 뮤 뭐 D 이렇게 또 된다. 네. 그래서 레이노즈 넘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I, U, D.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위에 있는 처음에 이것만 외우면은 뭐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형태로 바꾸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위에 있는 걸 쓰기가 편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유속을 알고 있는 경우에 많지만 사실은 평균 유속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평균 유량 혹은 평균 마스 플로 레이트를 알기가 편하겠죠. 그 아무래도 평균 유속 계산하면은 유량을 이제 면적을 알아야지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봐서 어느 게 더 편한지 이제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식은 반드시 이제 D라고 표현되는 그 유체가 유동하는 그 파이프의 직경을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유체가 흐르는 그 공간이 동그랗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B 동그랗지 않은 비구형의 비원형의 덕트. 덕트. 덕트가 뭐냐면은 그 여러분 그 환기구 보면은 이 환기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환기구를 보면은 이 환기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탈옥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기어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어 나가는 뭐 어떤 뭐 많이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 환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굳이 파이프를 동그랗게 안 만들고 이렇게 네모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네모난 이제 유체가 흐르는 곳을 우리가 덕트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를 바로 위에 같이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직경이 없잖아요. 덕트는 가로 길이가 있고 이 높이가 있겠죠. 가로 길이는 W고 여기 높이는 H인데 그러면 이거의 D는 무엇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레이놀즈 넘버는 여기 그 직경이라고 하는 값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얘를 설정하냐면요. 이 경우에는 로 V하고 DH를 씁니다. DH. D sub H 분의 뮤와 같더라. 이 H는 하층자를 나타냅니다. 하층자. 그리고 하층자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이거 좀 팩이 자꾸 두꺼운 것 같은데. 하이 하이드로릭이라는 뜻입니다. 얘 정의는 뭐냐면은 하이드로릭 어, 다이아미터.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4 곱하기 면적분의 P가 됩니다. A는 에어리어고 P는 뭐냐면은 웨티드 페르미터다. 어, 웨티드 페어미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촌에 가면 또랑 같은 데 보시면 또랑이 이렇게 그, 있단 말이죠. 또랑이 이렇게 있고 또랑이 단면이면 단면 이렇게 또랑이 이렇게 있는데 이 또랑 밑으로 이제 그 물이 흘러가는 채널이죠. 채널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우리의 그 노트를 뚫고 가는 방향으로 이제 유체가 흐르고 있다 칩시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 P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일단 면적은 여기 이 전체 여기 있는 여기 전체의 면적이 됩니다. 면적은 면적이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A예요, A. 근데 P는 어떻게 되냐면은 P는 둘레라고 해서 여기랑 여기를 다 합치는 게 아니고요. 웨티드 페리미터라잖아요, 웨티드 페리미터. 유체가 닿아 있는 부분에서의 둘레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와 여기만 해당됩니다. 이 윗부분은 우리가 해당 없어요. 윗부분은 우리가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닿아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 둘레를 우리가 이제 P라고 합니다. 만약에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파이프 전체 유체가 다 차 있다. 파이프가 100% 차 있다. 파이프 안에 유체가 다 차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고, P는
뭐가 되냐면은 둘레니까 파이 D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위에 있는 이 하이드롤릭 다이미터에 넣게 되면은 이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는 뭐가 되냐면은 4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 분의 파이 D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D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원형인 경우에 원형 파이프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위에서 정했던 이 레노즈를 사용하는데 원형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이제 원형 파이프인데 이번에는 파이프의 중간까지만 이제 물이 차 있는 경우다. 이제 차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웨티드 페리미터는 아래 부분에만 해당되니까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면적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전체 면적의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이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페리미터는 이번에는 이제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2분의 1 파이 D만 하면 되겠다. 이 경우는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분모의 2분의 1하고 분자의 2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D와 같더라. 그래서 이제 파이프 내에서는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가 항상 꽉 차 있거나 반이 차 있는 경우에는 같더라. 근데 이제 4분의 3만 차 있고 2분의 1만 뭐 4분의 1만 차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좀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차이는 높이가 다르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경우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볼게요. 어디까지 우리가 지도를 나가야 될지. 음, 터뷸런트 플로어와 나미나 플로어를 좀 얘기를 하면은 터뷸런트 플로어 그리고 라미나 플로어. 터뷸런트 플로어는 여기 유체가 이제 유체들 보면은 얘네들이 그 진행 방향과 상관없이 이렇게 막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르게 충돌하면 또 모양을 바꿔요. 하지만 이제 그 평균적인 그 지역에서 평균적인 속도를 보게 되면은 평균적인 속도를 봐서 우리가 평균적인 속도의 프로파일을 그리게 되면은 이, 이한 지점에 대해서 한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지점에 대해서 평균 속도의 프로파일이 보면은 다음과 같더라. 가파르게 올라와서 평평한 구간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좀 특징이 여기가 이제 평평하죠. 평평한 플랫 플로우가 있다. 반면에 라미나 플로우는 여기 보면은 여기 각 위치에 있는 이 보면은 얘네들이 그 전체 흐르는 유동의 방향으로만 속도 흥분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흐르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나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속도 프로파일을 그려보면은 정확히 포물선이 나옵니다. 포물선. 포물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velocity profile. 속도의 그 분포가 어, is almost uniform over the center region of law, but very steep near wall. 그러니까 이 벽면에 있는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훅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해지더라.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Almost uniform이고 very steep.
Mirror the Wall.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라미나 플로우는 velocity 프로파일이 is 파라볼릭. 이게 어떻게 포물선이에요? 위에서 잠깐 유도를 했던 그 나베 스톡스 이퀘이션을 이제 파이프니까 파이프에는 이제 그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제 원형 좌표계를 이용해서 그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면은 정확히 파라볼릭이라는 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겐 포화질류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퀘이션은 다음에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이때 또 특징이 뭐냐면은 평균 속도 V는 그리고 이 가장 빠른 이 지점의 속도를 우리가 Vmax라고 할게요. 가장 빠른 속도 Vmax.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 이 지점에서의 그 두 개, 어, 가장 빠른 속도 Umax라고 해요. Umax. 벨로시티 프로파일 중에 제일 빠른 지점과 평균 속도를 이제 우리가 비율을 보면은 얘가 2분의 1이 되더라. 이 V는 에버리지 벨로시티다.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터뷸런트 플로잉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속도를 가장 빠른 Umax로 하게 되면 Umax가 여기 평평하니까 Umax 이 지점에서의 그 값이 나오게 되면은 얘는 정확히 정하지 않은데 얘는 이제 약 4분의 5 정도로 굉장히 뭐 플랫하다는 거죠. 얘는 포물선이 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쉬어 스트레스 타우는 뭐가 같냐면은 뮤 곱하기 du dy 같죠? 그죠? 여기 이 지점에서의 그 기울기, 그러니까 그 프로파일이 얼마나 가파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슈어 스트레스가 비례를 합니다. 이제 얘는 슈어 그레디언트에 비례를 하고 슈어 그레디언트가 아까 du dy고요. 이제 이 둘 중에 보면은 du dy, 그러니까 슈어 그레디언트가 어디가 더 크냐면은 여기 그 터뷸런트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터뷸런트가 같은 유속에 비해서 터뷸런트가 항상 라미나보다 이제 어, 슈어 스트레스 크겠죠. 슈어 스트레스 크다는 말은 마찰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속도로 갈 때 쓸데없이 자꾸 차선을 변경하는 그 비매너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은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황이 이제 난리 유동이 되고 이제 그 전체적인 효과로 인해서 전체가 이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사용하고 뭐 나머지 2차선, 3차선 있는 차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 같은 차선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교통을 이제 운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각각이 이제 봤을 때 전체가 봤을 때 이제 그 평균 이제 평균 시간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더 높아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트런스 리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좀 여기서 마칠게요. 엔트런스 리전. 엔트런스 리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깥 이제 바깥이 있고 이제 바깥에서부터 이제 유치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파이프를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를 이제 엔트런스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가 있는데 근데 파이프가 처음부터 파이프가 아니라 이제 바깥에 있는 파이프. 그죠? 이거 어떤 거 보면은 우리 수도꼭지 같은 데 보면은 수도꼭지도 보면은 이게 위에 이제 이거 열면은 그 아래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이제 이거 닫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이제 이 좁은 이 파이프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죠? 여기가 이제 엔트런스 리전이라는 겁니다. 그죠? 수도꼭지를 이제 물이 이렇게 있다가
바깥에 있다가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이게 트랜스미션. 이제 바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바깥에서는 이제 속도가 거의 처음에는 변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들어오는 얘 블러스트 프로파일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이렇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마찰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에처럼 터뷸런트면 왼쪽 그리고 라미나면 오른쪽과 같이 이제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모든 지점에서의 속도가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경우는 레이놀즈 넘버가 이제 2100보다 작았다. 그래서 이제 라미나 플로였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지점에서는 속도가 약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포물선을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완전히 포물선을 그리게 된다. 뭐 이렇게. 자, 여기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거 이제 얘는 이제 세임입니다. 같다. 변화가 없더라. 그런 경우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들어와서부터 그 완전히 이제 우리가 그 포물선이 되는 이 지점까지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외부에서 유동하는 유체가 내부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파이프 내부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완전하게 이제 발달을 시키는데 그 어, 거리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거를 L2라고 표현하고 L2가 뭐냐면은 엔트런스 플로우가 일어나는 그 길이다. 엔트런스 플로우가 일어난다. 엔트런스 플로우 구간에서는 이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자꾸 바뀌겠죠? 그리고 엔트런스 플로우 이제 이 랭스를 벗어나게 되면은 엔트런스 플로우 랭스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fully developed 라미나 플로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제 똑같지만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사이 가는데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하면은 이 가장 발달된 이 플로우 프로파일이 플로우 그 이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어 포물선이 아니라 아까 위에서 봤던 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만 다르지. 그러면서 라미나든 터뷸런트든 처음에 우리가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일정해지는 그때까지 그 거리를 이제 엔트런스 플로우 리전, 엔트런스 리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 L2로 표현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라미나라고 하면은 L2를 이 D로 나눈 값, 직경으로 나눈 값은 뭐가 같냐면은 0.06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 같고 if 터뷸런트라고 하면은 그 값이 뭐가 같냐면은 4.4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의 6분의 1승 한 것 같더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예제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레이놀즈 넘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겐 포아제유 이케이션 그거는 아직 유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우리가 할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레이놀즈 넘버를 배웠구나. 그리고 레이놀즈 넘버는 얘가 라미나 플로우인지 터뷸런트 플로우인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무차원 수구나. 만약에 파이프가 동그랗지 않다고 하면은 덕트 같은 혹은 채널 같은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이드롤릭 다이미터를 사용했으면 됐고 터뷸런트 라미나의 어떤 특징 같은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요동에게는 이제 익스터널 플로우에서 이제 인터널 플로우로 가는 이 과정에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처음부터 발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여기서는 아무런 마찰을 아직 겪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유니폼만 정확히 유니폼만 벨로시티 프로파일이지만 그게 나중에 나비나라고 하면은 이제 폼물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거리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예제 푸는 거랑 이런 거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